그런 경우에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가슴이 되죠. 위에는 볼록하고 또 밑에도 처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형물을 다시 이제 가슴 근육 위에다가 넣어주면서 리프팅 수술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원장님, 이번에는 고온 리프트가 또 리프팅에 또 중점이 된 클리닉이잖아요. 가슴도 마찬가지로 그런 처진 가슴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그 유지인대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처지게 되죠.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도 20대보다는 30대, 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게 되죠. 그러면 이 처지는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정하느냐? 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개는 보면은 저 젖꼭지, 니플, 젖꼭지가 그 유방하선, 우리가 유방하선에 어느 정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처진 정도를 또 우리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개인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 처진 가슴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처진 거를 도저히 나는 용납 못 한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처짐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뭐 3단계, 4단계까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젖꼭지 위치가 그 유방하선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처지느냐, 안 처지느냐 기준이 되는데, 젖꼭지를 우리가 올려주는 수술을 우리가 가슴 리프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슴 리프팅을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느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젖꼭지가 쭉 처지면서 유방하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우리가 리프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보형물과 가슴 전체가 이제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젖꼭지, 니퍼를 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보형물 제거하지 않고 리프팅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가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형물과 가슴, 젖꼭지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근육 밑으로 보형물 백을 넣었을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젖꼭지, 가슴은 처지게 되는데 보형물은 가슴 근육 밑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 성형 하신 분들 중에 재수술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보형물은 이 대흉근, 가슴 근육 밑에 들어있고 자기 본래의 가슴 자체는 밑으로 처지면서 젖꼭지와 보형물의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가슴이 되죠. 위에는 볼록하고 또 밑에도 처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형물을 다시 이제 가슴 근육 위에다가 넣어주면서 리프팅 수술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처짐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개선해 줘야지 보형물과 나이 젖꼭지의 어떤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